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 피부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코와 뺨 등 얼굴의 중간 부위에 발생하는데 붉어진 얼굴과 혈관 확장이 주 증상이며 간혹 구진, 농포, 부종 등이 관찰되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임상 소견은 홍반, 모세혈관 확장증, 구진, 농포, 피지선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사의 어원은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한자 표기와 관련해서 주사에 해당하는 한자는 개정사판의 피부과학 교과서에는 술주, 여드름 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일본 학술지 논문에서 살펴보면 이 한자 표기는 일본 의학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동의보감에서 기재된 술주, 주북코 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사의 한자와 이 한의학적인 주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죠. 주사를 뜻하는 의학 용어인 로세시오는 장미색과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 제5판을 기준으로 한 이우주 의학사전에는 장미증이란 용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약한 피부질환에 이 장미라는 예쁜 이름을 붙였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 술 마신 이후에 잘못된 언행을 주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한자어로는 다른데 한글로 같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진단을 내리기가 무척 송구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사 피부염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사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잘못 진단받고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 사용해서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피부과학 책을 살펴보면요, 주사 피부염은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이 극히 제한돼요. 따라서 지루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으로 잘못 진단받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악화되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가 안 되겠죠.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면서 더욱 만성화되고 악화됩니다.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의원 치료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서 다른 질환, 특히 소화기나 신경계 질환이 합병이 빈번하다는 그런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신적인 이 면역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주사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붉게 보이는 게 특징이죠. 우리 몸에서 붉게 보이는 것은 혈관밖에 없거든요. 피부 혈관이 늘어나고 그 기능이 이상해져서 예민해진 것에 유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선천 면역기 이상, 면역 관련 단백질 이상, 피부 장벽의 손상, 데모덱스 미생물, 그리고 피지선 기능 이상 등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그런 원인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요지는 주변의 환경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면역계가 자극되어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피부 변이를 일으킨다는 그러한 시나리오예요. 결국에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인 거죠. 아무래도 치료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 피부염의 악화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온도 변화, 자외선 노출, 그리고 뜨거운 음료, 매운 음식, 술, 이 맵고 뜨겁고 알코올이 함유된 그런
음식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제어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에 의해서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조절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제로 인한 자극, 그리고 심리적, 감정적인 변화, 특히 화나거나 분노하거나 부끄러울 때 악화됩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피부 장벽 손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사 피부염의 진행 양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 주사기, 혈관성 주사기, 염증성 주사기, 후기 주사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주사기 때는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또 금방 괜찮아지고, 그리고 당황하거나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붉어졌다가 또 괜찮아지고,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전 주사기가 진행되다 보면 혈관성 주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홍반이 발생하고 실제로 모세혈관 확장증이 진행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좀 더 악화되면서 구진 반응과 농포, 결절, 좀 더 심하게 되면 유가종성 반응이라고 해서 덩어리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후기 주사기로 가면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비류라고 해서 형태적인 변화, 조직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혈관성 주사기나 염증성 주사기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학과 발생 빈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병률은 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연령은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20대에 여드름과 안면 홍조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분들의 경우에 향후 주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성별을 보면 초기에는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증상이 더 경미하다고 해요. 피지선 증식이나 비류 변화는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된다고 하고요. 인종적으로는 백인에게서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그런 식생활이나 생활 문화가 많이 소구화되고 있죠. 그래서 동양인들에게서도 최근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사 피부염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부위는 얼굴에 발생하죠. 코, 뺨, 그리고 턱, 이마, 미간. 얼굴을 중심으로 열십자를 그으면 그쪽 부위에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목이나 가슴 앞쪽, 등, 귀 뒤쪽, 팔다리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붉어지는 홍조 반응, 구진, 농포, 검붉은 홍반, 모세혈관 확장증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 면포가 발생하는데요. 이 여드름에서 발생하는 면포와는 차이가 있어요. 여드름 면포는 압출을 하게 되면 여드름 씨가 이렇게 특이하게 딱 발견이 되는데요. 주사 피부염의 면포는 압출을 하게 되면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심한 병변은 구진이 융합되거나 유가종성 반응이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흉터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류는 특히 남성에게서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사의 특수한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사의 지속성 부종. 두 번째, 안구주사. 안구주사는 주사 피부염을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눈 쪽으로 이물감이나 충혈, 자결감, 건조한 느낌, 이런 눈 쪽 증상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윤황창 유가종성 주사. 주사에서 발생하는 구진이 심해지면서 점점 덩어리지고 두꺼워져서 피부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이
장기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면서 이 모세혈관 확장증이 발생하고 주사 피부염이 발생하는 걸 의미해요. 이건 뭐냐면요, 원래는 주사 피부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피부 질환이었던 거죠. 지루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이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바르면서 주사 피부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발생하는 그런 주사라고 볼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거죠. 다음으로 주사 피부염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2002년도의 진단 기준이에요. 홍조, 지속적인 홍반, 구진과 농포, 모세혈관 확장증, 주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 그리고 부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 이렇게 진단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애매한 진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사 피부염으로 진단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주사 피부염의 진단이 2017년도와 2019년도에 크게 발전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주사 피부염의 대가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합의를 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영국 피부과학 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진단적 특징, 주특징, 부특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단적 특징으로는 비류성 변화와 지속적인 홍반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주특징으로는 홍조, 일시적인 홍반, 구진과 농포, 모세혈관 확장을 주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특징으로는 자결감, 찌르는 듯한 느낌, 건조감, 부종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한 가지 이상 이런 표현들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주사 피부염을 진단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의 진단 기준에 비해서 무척 발전한 그런 진단 기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별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사 피부염만큼 오진이 많은 피부 질환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굉장히 많이 오진을 받고 내원을 하세요. 이 주사 피부염과 이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은 분류 자체가 아예 다른 질환이에요. 주사 피부염은 학문적으로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은 습진의 분류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이 권장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루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으로 오진 받은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면홍조, 여드름, 스테로이드 부작용, 홍반성 루푸스 이러한 질환들과도 감별이 필요해요. 실제로 주사 피부염을 오랜 기간 동안 진료한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감별하기가 임상적으로 무척 힘들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주사 피부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주사 피부염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단순한 피부 시술로 개선되지가 않아요. 물론 단기간에 효과는 볼 수 있겠죠. 이 무엇보다 이 면역 개선이 꼭 필요한 그러한 질환이에요.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면역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가 무척 탁월한 그런 질환이거든요. 한약 복용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적인 면역 치료, 외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약침이나 침, 미세 피부 치료, MTS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광선 치료가 효과적인데요. LED 가시광선 치료, FSL 풀 스펙트럼 라이트 치료, 그리고 UVAB 이런 광선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스포, 웻드레싱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건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죠. 생리식염수를 충분히 적신 거즈를 해당 부위에 10분에서 30분까지 스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뿌리거나 바르는 한약 외용제로 주사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시는 자료는
주사 피부염이 발생한 부위에 약침을 시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 주사 피부염 환자분에게 침을 시술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은 침이 주사 피부염 부위에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세 피부 치료예요. 미세한 침을 이용해서 염증을 배출하는 치료예요.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치료 이후에 출혈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염증을 계속해서 제거해주는 외치 치료가 이루어져야 내부에서 면역 반응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정상적인 피부세포로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를 통해서 염증을 배출하는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예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요. 주사 피부염은 개인 차이가 무척 심한 그런 피부 질환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특히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하면서 병용 치료하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바로 임의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끊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생각보다 리바운드 반응이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테이퍼링을 한 달 내지 2달 정도 하면서 병용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적인 주사 피부염 치료는 증상이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아예 화장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질 제거를 안 하셔야 돼요. 필링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요령이 필요한데요. 세안할 때는 가급적 시원한 온도로 짧게 하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두피와 얼굴 이하는 미온수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샤워나 세안은 가급적 짧게 끝내는 것이 좋으세요. 다음으로 제가 주사 피부염을 가지신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과 반신욕을 통해서 땀을 충분히 내는 거예요. 운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수영은 금지하셔야 돼요. 물에 접촉하는 것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서 얼굴 쪽으로 상열감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주사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요령이에요. 그리고 반신욕 같은 경우에도 시간과 온도를 철저하게 지키셔서 얼굴 쪽으로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운동과 반신욕을 한 이후에는 얼굴에 웻드레싱을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10분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술과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사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등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도 제한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찬 음식 같은 경우에는 피부 세포의 재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예요. 수면은 12시 이전에 취침하셔서 가급적 6시간, 7시간 이상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 수면하는 시간 동안 피부 세포가 재생하기 때문에 수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감별이 쉽지 않고 오진으로 인해서 맞지 않는 치료를 오랜 기간 하시면서 악화되기가 쉬운 피부 질환입니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